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뭔가 이 무대 세팅을 좀 해주시고 계셔갖고요. 잠시만 한 5분 정도만 세팅이 완료되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 세션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단이 있고요. 그 얘기는 제 세션이 유일하게 전체 30분 동안 데모로 진행이 되는 세션입니다. 사실 이번 세션이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색다른 세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제목 자체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구글의 이제 컴퓨터 엔진, 이 컴퓨터 엔진이라고 하면은 앞서 1시간 반 전에 이제 저희 총괄님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다른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들과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인 구글 컴퓨터 엔진에 실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한번 올려보는 그런 데모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팀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는 최명근이라고 하고요. 일단 데모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데모를 보여드릴지에 대한 간략한 오브젝티브를 설명을 드리고 바로 데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엔진의 즉 인스턴스를 직접 한번 빌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피처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데모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될 거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스크린 모드에서 동작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인바운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이어월 룰 설정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구동을 하시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월드 데이터들 및 기타 로그들을 구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다가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단계까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세션이 다 데모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제가 바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아직 이용을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웹의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클라우드 SDK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운영하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는 클라우드 SDK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매니지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API를 활용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가장 큰 그릇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의 그 버켓을 생성을 해주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미 구글 포 모바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그 컴퓨터 엔진을 통한 인스턴스를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좌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앞서 세션에서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 내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의 메뉴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컴퓨팅 파워 섹션에 컴퓨터 엔진을 제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VM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수 있는 팝업 창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인스턴스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구성 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인스턴스의 네임을 MCS 서버라고 그냥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영역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현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크게 세 리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역, 그 다음 유럽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리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각 세 가지 리전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개의 좋은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해당 VM 인스턴스가 올라가게 될 가장 작은 단위의 독립된 물리적 공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임의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이완 지역에 있는 대만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 타입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머신 타입은 제가 드롭다운 박스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룹핑 시켜서 스탠다드 버전의 머신 타입이냐, 하이 메모리냐, 혹은 하이 CPU냐의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옵션들은 저희가 이미 어떤 픽스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1 버전이다라고 한다면은 원 버추얼 CPU 하나에다가 3.75기가짜리 메모리가 이미 어사인된 머신 타입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머신 타입은 뭐 4개의 버추얼 CPU에 한 10기가의 메모리가 필요한 워크로드를 설정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벤더들도 이렇게 픽스된 형태의 머신 타입들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의 코어 수를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메모리 타입들도 10.8에서 78까지의 기가비트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정을 하셔갖고 머신 타입을 지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임의로 그냥 버추얼 CPU짜리의 스탠다드 버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 디스크를 설정할 수 있는 탭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0기가의 스탠다드 퍼시스턴트 디스크로 부트 디스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미 선택된 이미지는 지금 대비한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대비안부터 센트OS, 우분투부터 윈도우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프리빌트 되어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커스텀으로 커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커스텀 빌트의 OS 이미지를 직접 올리시거나, 아니면 스냅샷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익지스팅 디스크가 있어서 해당 디스크를 부트 디스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옵션을 선택해서 그 부트 디스크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부트 디스크 타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그네틱이냐 아니면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드라이브냐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SSD 옵션을 두고서는 선택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월은 기본적으로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HTTP라든지 HTTPS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세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밑에 관리 디스크, 네트워킹, 그 다음에 억세스 탭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인스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만 지정을 하고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마인크래프트 서버라고 하는 태그를 제가 임의로 이 인스턴스한테 부여를 할 겁니다. 이 태그가 쓰이는 용도는 후에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할 때 실제 어떤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그 트래픽 자체를 이 해당 인스턴스로 포워드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이 태그 정보를 이용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서버라는 태그를 제가 지정을 했고요. 디스크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제가 조금 아까는 이제 부트 디스크 10기가짜리를 붙여놨는데,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면은 영구 디스크, 즉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량만큼 어태치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애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디스크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 네임을 제가 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탠드 버전이냐 아니면 SSD냐, 그리고 여기는 추가적인 하나의 옵션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SSD로 굉장히 빠른 IOPS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해당 옵션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 375기가 단위로 맥스 4개까지 하나의 인스턴스에 물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 SSD 옵션을 제가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스 타입은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혹은 스냅샷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냥 빈 디스크 상태로 올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블랭크 디스크로 제가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한 50기가 정도로 지금 그 영구 디스크를 붙여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퍼레이션 타입이라고 나와 있고, 제가 이 기가 수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밑에 있는 IOPS에 대한 어떤 스루풋에 대한 그 성능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그 영구 디스크에 대한 사이즈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그 증가한 거에 만큼 리니어하게 IOPS에 대한 성능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안정적인 비율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IOPS 세팅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IOPS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별도로 옵션을 구성하시거나 거기에 따르는 별도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이즈를 50기가로 지정을 해놓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스크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백그라운드의 팝업 이미지로 이 콘솔상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팝업상에서 지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결과가 성공인지 아니면 페일인지, 페일이면 어떤 이유로 페일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탭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운영의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임시 IP가 아닌 고정 IP를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고정 IP에 대한 이름값을 하나 지정을 한 다음에, 제가 고정 IP를 발급받기 위해서 리저브 버튼을 눌러서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가 리저브 된 상태에서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지정한 익스터널 IP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cess and Security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턴스 자체를 관리할 때 여러분들께서 SSH 모드로 접근을 하셔갖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작업들을 해주셔야 될 텐데, 이러한 SS 키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SSH에 대한 키 값을 대신 관리해줄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프리 컨피규어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서 키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API 액세스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설치할 이 인스턴스 위에 올라가는 마인크래프트 인스턴스가 기타 구글의 서비스에 필요한 액세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권한별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브젝티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발생되는 로고 자체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제가 지금 넘겨줄 거기 때문에 일단 스토리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스토리지에 대한 옵션이 지금 리드 온리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요거를 풀 권한으로 준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시간은 한 20초 내외 정도로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설치할 그 인스턴스 자체는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SSH 모드로 이 마인크래프트 서버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추가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네, 지금 서버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H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SSH 모드로 들어가는 것도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로컬에서 어떤 명령창을 통해 갖고 직접 관리하고자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클라우드 SDK를 까신 다음에 실제 저희가 제공하는 유틸리티 안에 명령을 통해 갖고 실제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클라우드 SDK도 내가 깔기 싫다, 그리고 필요한 나만의 어떤 쉘에 대한 환경 자체를 구성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클라우드 쉘 버튼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실제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SDK 뿐만이 아니라 뭐 앱엔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네 가지의 뭐 런타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와 같은 더커 컨테이너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어떤 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폴트로 다 깔려 있는 여러분들만의 쉘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는 쉘 스크립트 환경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명령어들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런 툴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깔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세 번째 옵션인 SSH 모드를 브라우저 상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CS 서버 끝쪽에 보시면은 Connect SSH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SSH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SSH 모드로 브라우저 상에서 해당 인스턴스로 접속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보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거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어쨌든 다운로드 받아가고 설치를 하셔야죠. 근데 설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일단은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50기가짜리를 붙여놨는데, 이 50기가짜리는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태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영구 디스크의 특성상 이거를 하시려면은 일단 포맷을 하고 마운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운트를 시킬 홈 디렉토리 안에다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마운트 포인터로 지정할 디렉토리를 제가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을 한 다음에 마운트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이미지에는 이 포맷 및 마운트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마운트를 해서 포맷을 하고, 제가 아까 생성한 구글 마인크래프트 디스크를 제가 방금 위에서 만든 마인크래프트 홈 디렉토리로 마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마운트가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설치를 직접적으로 하시기 이전에
실제 이제 이게 JVM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JRE 환경을 제가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JRE 환경을 설치를 할 때 이 마인크래프트가 일단 GUI 버전이 필요 없고 라이트한 버전으로 그냥 JRE 자체를 설정을 해줘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라이트한 버전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tget을 이용해서 일단은 데비안에 대한 레파지토리를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UI 버전이 빠진 JRE 헤드리스 버전으로 네, 순간 놀랐습니다. 화면이 딱 멈춰버려 갖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GUI 버전이 빠지는 헤드리스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홈 디렉토리에 마인크래프트 마운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관리자 모드로 제가 지금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건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마인크래프트 스탠다드 버전이 1.8.8이더라고요. 그래서 1.8.8 버전으로 제가 해당 경로를 입력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됐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날 거예요. 네, 에러가 나죠?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구나.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fail to load 율라 파일에 대한 게 로드할 때 에러가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라 파일을 보시면은 실제 엔드 유저 어그리먼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false 값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것만 true 값으로 변경을 하고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서버 프로퍼티 값들을 통해 갖고 이제 실제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정 정보들을 변경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이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율라값까지 true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바 명령을 통해 갖고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실행을 시키면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실행을 할 거냐면은 실제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실행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명령창을 닫아버리면은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도 같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태치 시켜서 계속해서 명령행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 모드로 이제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이 조금 지금 좀 느리게 동작을 하네요. 그래서 스크린 모드로 요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익셉션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동작을 한 상태에서 제가 모드를 디태치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지금 현재 그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인스턴스 위에서 실제 이제 스탠다드 버전 1.8.8 버전의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지금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 세팅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트래픽 자체를 이 인스턴스가 받아주도록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옵션에 보시면은 이 컴퓨터 엔진 밑에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이어월 룰이라고 하는 방화벽 룰 설정을 할 수 있는 탭이 보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제가 룰 이름을 마인크래프트 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고요. 소스 IP는 지금 외부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을 허용한 상태에서 TCP 포트 기본 마인크래프트 포트인 2565 2565 포트로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 TCP IP 2565 포트로 인바운드 되는 트래픽 자체를 그럼 어떤 서버한테 이제 넘겨줄 것이냐에 대한 세팅을 저 태그 정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입력을 해뒀던 마인크래프트 서버라고 하는 태그 정보를 이 파이어룰로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설정이 완료되는 순간 이제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하는 것들은 이 TCP 5565 포트를 통해서 제가 방금 생성했던 마인크래프트 서버로 접속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설정이 끝나게 됐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서버를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로그 데이터, 월드 데이터들이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백업해서 이제 덤프 시켜놓는 그런 작업들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SSH 모드로 해당 인스턴스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SSH 커넥트 모드를 통해서 브라우저 모드로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시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디다가 내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오브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버켓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폴더 형태의 이름값들을 지정을 하셔서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이제 구글의 스토리지 유틸라이제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 GS UT를 제가 이용을 해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업로드 시킬 버켓 공간을 지금 제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GS util mb라고 하는 옵션으로 gfm 마인크래프트 백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백업을 하시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실제 복사 명령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옮겨라 하는 명령을 어딘가에서 수행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자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백업.쉘 스크립트라고 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요거는 스크립트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복사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명령에 대해서 일단 스크린 모드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실행을 해서 진짜 전체 월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잘 보이시죠? 월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오토 세이브에 대한 기능을 멈춘 다음에 두 번째 행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실제 GSUtil의 CP 명령, 즉 카피 명령을 통해서 해당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월드 폴더에 있는 데이터 모두를 지금 제가 생성한 GS의 특정 버켓 이름을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겠죠. 백업. 뒤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트 타임스탬프 대시 월드라고 하는 폴더 형태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그 다음에 복사가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오토 세이브 기능을 온 시켜라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를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업로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콘솔 상에서 이제 스토리지 쪽 옵션으로 가보시면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옵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처음에 gsutil mb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생성했던 gfm-minecraft-백업이라고 하는 버켓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작성을 했던 timestamp-world라고 하는 폴더 밑에 실질적으로 쌓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옮기고 올린 상태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발생되는 데이터 자체를 정기적으로 이제 스토리지 쪽으로 이제 백업하실 수 있는 옵션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실질적인 운영 환경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단편히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이 스크립트를 제가 임의로 실행을 시켜서 파일을 업로드 시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크론 잡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 백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그 탭을 닫았나요? 이쪽이 됐죠. 네, 여기서 예를 들면은 크론 탭의 옵션을 둬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요 의미는 매 4시간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작성했던 백업.sh라고 하는 쉘 스크립트를 동작을 시켜서 4시간마다 발생되는 어떤 로그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으로 저장하는, 그렇게 이제 크론 잡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뭐 셧다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스탑 명령을 통해서 이 스크린으로 동작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종료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종료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실제 해당 인스턴스를 클릭을 해서 뭐 스탑을 시키신다든지 아니면 딜리트를 시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마인크래프트 서버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서버를 운영을 하시다가 주기적으로 뭔가를 인스턴스를 스타트업 하시고 또 셧다운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셧다운을 시키셨다가 다시 올리시게 되면은 필요한 연구 디스크를 다시 마운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실행했던 그 자바 명령을 통해서 실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좀 번거로운 작업을 사실은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버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에디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밑에 쪽에 커스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스크립트 혹은 셧다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셧다운 시키기 위해서 이 명령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셧다운 스크립트를 만들고 스타트업 스크립트에서는 제가 아까 실행했던 실제 마운트, 이미 포맷은 한번 했으니까 마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동작하기 위한 자바 명령어를 입력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셧다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을 하실 때 굳이 여러분들께서 SSH 모드로 들어가서 해당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없이 제가 여기서 그냥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셧다운 명령어가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인스턴스도 정상적으로 셧다운이 되는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스탑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한번 스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가 없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인스턴스를 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시켜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인스턴스 자체가 날아가면서 제가 아까 초반에 같이 세팅했던 10개가짜리 부트 디스크가 이제 같이 날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보시면은 연구 디스크는 여전히 50기가짜리를 여러분들께서 다른 인스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퍼시스턴스 디스크는 라이트와 리드 모드로 하나의 VM에 어태치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밴더와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는 이 하나의 연구 디스크를 만드시게 되면은 멀티플한 디스크로 리드 온리 기능을 통해서 붙여갖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는 제가 별도로 삭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GC 위에다가 한번 올려봤고요. 거기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돌려보고 거기에 발생되는 로그들을 스토리지에다가 올려갖고 실제 어떻게 백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딱 타임 오버가 앞에서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어떤 플로우 안에서 GC를 통해서 어떻게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설치하고 또 백업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혹시 어떤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쓰시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여기 근처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점들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